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시장 생각을 해본다면요, 국내 주시장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2600선마저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지난주 움직였다. 박스권 장세 속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웠던 점은 제가 예상했던 좀 조정은 매수의 기회였다. 그런 부분들 일단 좀 전략이 맞아 떨어졌고요.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에 대해서는 잘 또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2500선대 초중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또 2600선을 넘어섰고 또 다음 주 중반부터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굳이 2600선 이상에서의 좀 추경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한 2630선 이상까지도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이라도 현금을 만드는 게 어떨까? 결론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움직임 살펴보면요, 일단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S&P 500 지수 1.2%대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도 0.8%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좀 AI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좀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4분기 소비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까지도 나타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좀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특이사항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박스권 내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지난주 이제 후반에 반등을 좀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답답했었잖아요. 수요일 정도까지 국내 주시장도 상당히 답답했었고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19일, 20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지지부진한 영향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9월에 지표에 따라서 인상도 가능하고 동결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9월 금리는 좀 동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9월 금리는 지금 현재 동결 확률이 한 97%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정도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한 30%대,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11월에 안 할 경우에는 40%대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유가가 계속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또는 12월 정도에 마지막으로 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혹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정은 또다시 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고 내년 초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좋지 못하다면은 주식시장에도 악재의 요인이겠지만 상당 기간 최소한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11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2600선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면은 7월달, 8월달, 뭐 그러다가 이제 9월달에는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좀 관망 심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좀 변동을 보인다면은 위로 변동을 보였을 때는 당연히 박스권 상단부로 다가섰을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공모주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요번 주에도 이제 밀리의 서재라던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대형주들의 IPO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금들이 사실 그런 청약 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형 이런 기업들의 IPO는 증시 전반에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자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에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2600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요, 이제 지난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외국인들 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는 또 언제든지 또 프로그램 매도로 돌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또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주가 수준에서는 조금 반등 시에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요, 오랜만에 저는 좀 인터넷 관련주 한번 뭐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40만원대 중반에서 지금 22만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오랜만에 인터넷 관련주 쪽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시장에 대한 좀 광고 수익,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이버 쪽에 상당히 좋아요. 요즘에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쇼핑 많이들 하고, 또 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네이버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지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부분, 지금 기업과 소비자 모두 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네이버의 라이버 커머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SOL 같은 기업들 뭐 보면 꾸준하게 정말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에 대한 모멘텀, 정유주 쪽 뭐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요. 호텔신라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 연휴, 그리고 국내적으로 추석 연휴, 그래서 면세점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상당히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어느덧 또 72,000원대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지난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좀 프로그램 매수세는 또 프로그램 매도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우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서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또 구만전자가 되면은 또 울까봐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최근에 2차전지 에코프로가 이제 황제주의 자리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또 반도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사실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고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